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석입니다. 오늘이 7월 28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4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지수만 놓고 본다면 큰 변화는 없죠. 전체적으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 나름대로,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코스피가 조금씩 더 힘을 내는 듯한 그런 상황에 전개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했고, 현재 상황은 이제 그러한 예측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좀 다른 게 좀 있죠. 바로 그 주인공은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왔던 그 주인공, 왕 중의 왕, 삼성전자입니다. 그 크고 무거운, 또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약간 느리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봤던 그 삼성전자가 오늘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어제 오늘만 본다면 마치 작은 개별 종목처럼 아주 가볍게 올라간다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 장중한 때 무려 5% 넘게 상승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상승폭이 약간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4%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58,000원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정도면 삼성전자한테는 급등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상 외의 현상입니다. 상당히 가벼워요. 현재 대규모의 일반 개인들의 잠재 대기 매물들이 있었거든요. 그 매물들을 외국인들이 다 그것도 한꺼번에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지난 3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지수 반등 장세가 나왔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도 조금 강했다 하겠지만 삼성전자보다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도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안 그렇죠.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또 습을 보면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삼성전자는 왕 중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특성은 블랙홀입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세면 다른 종목들이 잘 못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어찌됐든 자, 그런 상황,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생각보다 강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략도 다소 약간 수정할 필요도 좀 있겠죠.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권력은 여러 가지 현재 화려한 종목들, 화려한 분야의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높게 많이 올라가서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 우리는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IT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자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 다른 비대면 관련주에서 현재 뭡니까 그 네이버도 있었고요. 또 현재 일부 게임도 있었고요. 또 뭡니까 또 현재 5G나 또는 2차 전지도 있었고, 자, 이런 종목들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가장 그 핵심에 드는 그 중심에는 IT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현재 일관되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그렇다고 해서 많은 종목 장세 비슷한 상황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IT 종목도 많은 갈래에 많은 종목들이 있고 해서 의외로 현재 보유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10개를 넘어서 20개, 거기까지는 괜찮다 치더라도 30개, 40개, 50개, 심지어 100개, 100개까지 갖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종목 수가 많은 것은 그거는 매우 글쎄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판단이 됩니다. 일반 개인들이 100개 이상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0개가 뭡니까? 30개 정도 돼도 사실상 그 관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적정 보유 종목 수는 장기 종목들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10개 내외, 10개 내외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아무리 많아도 20개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립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 상황, 현재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맥을 읽어야 됩니다. 맥은 매일매일 그런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고 있죠. 이슈도 점검하고요. 특징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오늘 특별히 또 준비한 것은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삼성전자로 힘을 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뭔가 특별한 변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가 금년 초, 작년 연말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약 6개월 내 7개월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 현재 삼성전자 달라졌어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변화의 어떤 특별한 변화의 면모가 보인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단기 투자자야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중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현재 그 최근에 있는 삼성전자의 그 큰 변화, 대변화, 이 대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면서 장기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의 이제 그 투자 우선순위, 투자 비중도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투자 시점도 달라지는 것이고 말이죠. 그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시청 내지 청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있죠. 저희 방송과 관련된 방송 내용과 관련된 어떤 문의사항 또는 현재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 저와 관련돼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후원을 해주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문자 내지 직접 전화를 거셔서 어, 거- 어, 전화를 거셔서 현재 그 문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일단 시장 이슈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더나 아시죠? 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화이자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백신을 제일 먼저 개발하고 임상 단계를 빨리 진행해서 가장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큰 회사로 주목받는 업체가 바이오 벤처 회사 모더나인데요. 이 모더나가 임상 3상에 돌입을 했다는 것이고 패스트 트랙이 적용에 대해서 빠르면 금년 연내에 그것이 보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더나가 9.2% 상승을 했고 미국 증시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모더나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도 같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정도로 한다면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스템 리스크,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 전체 어떤 그 정책 위반자들의 의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안전자산 또는 안전시장 위주로 포트폴리오 자금이 몰려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머징 마켓, 여기 EM은 이머징 마켓을 뜻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머징 마켓으로 그 자금의 물꼬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기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 판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된다. 있는 거죠. 물론 더 작게 보면 그와 관련돼서 무슨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치료제와 관련된 진단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에 미시적인 영향을 주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을 보면 제넥신이나 또는 바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도 그와 관련되어 있지만 이 상황은 그렇게 미시적인 것보다 거시적으로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달러 가치가 지금 DXY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93.72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건 대단합니다. 2년 최저거든요. 달러 가치 이렇게 많이, 사실은 달러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상황에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유지돼야 되는데, 계속 거의 4개월 내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현재 일본 매스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의 정책에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죠. 그리고 대체 화폐, 위안화도 있고 또 뭡니까? 다른 또 대체 그 화폐도 있고 그래서 달러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보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제가 또 분석하기에는 이런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금융시장이 일단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무제한식 달러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 또 미 연준 차원에서 다 합치면 그 효과는 거의 7조 달러 내지 8조 달러가 그 단기간에 공급이 되고 앞으로도 더 공급이 될 테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무한 질주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대열에 이제는 또 삼성전자까지 같이 합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와 관련돼서 미국이 이제 5차 부양책 요번에 또 국민들 전 개인한테 1인당 1200달러 한화로 140만 원 정도를 또 지급한다고 하죠. 그런 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쏟아붓는 퍼붓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할 소지가 상당히 크고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초이동성 장세가 지수를 계속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자,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는 이머징 마켓에도 외국인이 들어옴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도 종합지수 올라가는 배경으로 작용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종합지수가 연고점이 얼마인가요? 잠깐 볼까요? 현재 글로벌이 아니라 역사적인 최고점이 잠깐 보겠습니다. 2600 재작년이네. 2018년도 1월 달인 것 같습니다. 1월 달. 당시 2600까지 올라간 적이 그때가 역사적인 최고점인데요.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거기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2400이나 25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주인공은 당연히 삼성전자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주변에 개별 종목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중심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설파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또 지금 주식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달러 가치만 떨어질 뿐이지 다른 건 다 올라가요. 심지어는 현재 뭡니까? 구리, 아연, 원유 요새 뭡니까? 고려 아연 같은 종목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고려 아연 같은 종목이 잠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구경이라도 하죠.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금값도 같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온스당 1930달러 정도 수준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극단적인 위험 자산도 또 극단적인 안전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 현상은 그 전에 말씀드려서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현재 상황을 특수하게 현재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겠다는 정도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시장,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어제인가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기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 전에 SDI를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SDI 자체를 방문했다기보다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던 것이죠. 따라서, 현재 계열사를 방문한 것은, 어, 금년으로 첫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기가 좀 힘받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삼성전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상승폭이 약간 깎이긴 했네요. 어쨌든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를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 이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현장 경영에 몰두하는 모습,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좀 이따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이재용 회장이 이런 식으로 전면에 나서서 노골적으로 매스컴을 타면서까지 현장 경영을 한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일단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죠. 시장을 보면, 자, 일단, 주변 증시가 강해요. 보면, 어딥니까? 나스닥 선물도 강하고요. 일본 증시, 중국 아주 강한 건 아닌데요. 강보합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한데, 삼성전자 효과네요. 삼성전자 효과가 이 정도 큰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나 일본 증시 들어봤을 때 0.5%도 안 되거든요, 상승폭이. 근데 우리 증시는 1.3%나 됩니다. 삼성전자의 효과가 이마만큼 크게 작동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 지속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수급을 보죠. 자,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금 매수지만, 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입니다. 오늘 하루 9천억, 현재 좀 2시도 채 안 되고 있으니까, 오늘 잘하면 1조를 순매수하겠는데요. 1조 순매수한 것은 제가 거의 구경을 못했습니다. 초대 규모로 순매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약 3,900억을 순매수했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래프로 그린 현재 그래프입니다. 그림인데요. 지금 어제 3,900억, 오늘도 그 이상 거의 4천억 넘게 순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슈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한국 증시를,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한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일반 개인들의 매물들이 오늘 뭐 8,900억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다 받아주고도 더 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근데 이 부분은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기관이 동조하긴 하지만 아주 확실하지는 않고, 아마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강하게, 이런 빠른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3,000개,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2,200억, 2,20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3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매우 특이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할 것은 이제 베이시스, 이거 약간 미흡합니다. 베이시스가 0.3 정도, 0.0 정도에서 머뭇거린다. 그래도 이런 와중에서도 한 가지만 더, 이왕 얘기가 된 김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비차익 쪽으로 많이 들어오죠. 3천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비차익 쪽으로. 그만큼 시장에 된다고 보고, 다소 미흡하지만, 어, 아주 공격적으로 좀 매수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수 상승 장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종합지수가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물론, 워낙 지수 위치가 높고, 삼성전자 주가도 워낙 무겁기 때문에, 마치 개별 종목처럼 가볍게 수직 급등하지는 못하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지수가 따라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하는 정도의 윤곽을 잡자. 그런 말씀으로 일단 시장을 현재 보고 시장 보는 건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 특징을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시장 특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고 제1공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경우에는 바이오보다는 IT가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가 펼쳐지는데 지금 단발로 끝날 게 아니라 썸머 랠리 거쳐 현재 연말 장세를 이어지고 내년 연초 장세로까지 진행될 소지가 높은 그런 상태다 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삼성 관련주들이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비교적 세죠. 삼성전자 우선주보다 삼성전자 본주를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있어요. 본주가 중요합니다. 삼성물산, 또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현재 삼성전자 따라가는데 삼성전자보다 주가 탄력이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후순위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DB 하이텍, 또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테크윈도 좀 줬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고 이게 리동목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장중에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철퇴를 맞고서 크게 또 장중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좀 달라요. 테슬라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좀 이따가 기회 있으면 기회가 닿을 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하고요. 눈에 띄는 종목은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죠. 자, 그리고 원익IPS도 그동안 답답하게 움직였다가 오늘 탄력적인 여러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순환매가 돌거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처졌던 종목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키를 맞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무려 8.6%나 초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탄력성은 삼성전자 따라 움직이는 삼성 SA는 조금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LG화학이나 더 나아가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만만한 종목으로 SKC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원스럽게 뚝뚝 올라가는 모습은 전혀 아니죠. 자, 이 모습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 중심의 IT,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니까 이쪽으로까지 아직은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탄력이 좀 덜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반도체주가 강하지 않았으면 테슬라 효과 때문에 한 2차 전지주가 강했겠죠. 그런 맥락으로만 보시면 되고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선별적입니다. 한데 오랜만에 한미반도체, 한미약품이 움직였고요. 이게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고요. 그리고 또 ABL 바이오, 내지 에고캠 바이오, 또 제넥신, 가끔마다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죠.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하지만 바이오 전반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선별적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아주 화려하게 움직이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섹터 내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종목별로 선별해서 움직일 때에는 그 종목 내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지수 강세장에서는 같이 한 그룹을 형성해서 집단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에서 종목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반도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 시장 맥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 흐름과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게 움직이면 그 판단하는 것은 일반 개인으로 봤을 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현재 시장은 초지일관, 삼성전자 주도하는 장세이기에 더욱더 반도체 쪽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종목을 순환적으로 돌려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섹터 내에서 돌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초지일관 약간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삼성전자처럼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약간 밀렸을 때 사실 이격이 너무 많이 보여줬죠.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 그렇습니다. 네, 가령 한 8만 원 이하 정도로까지 들어가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된다. 또 이 테슬라가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종목이 자화전자인데 계속 적자 상태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올라가요. 약간 투기적인 시세에 대한 뭐도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격해서 매수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 종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시해드리는 종목은 NC넥스 같은 종목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불편하면 삼성전기 내지 LG이노텍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된다. 그 외에 하이비전 시스템, 또 인터플렉스, 또 PI 첨단 소재, 예, 또 KH 바텍 같은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상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제가 자막을 좀 올려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6개월 내 삼성전자의 모종의 대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삼성전자의 차트를 띄워놓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띄워놓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변화 중에 아마 이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얼굴에 좀 화석이 좀 도는 듯한 느낌도 좀 들죠. 어쨌든 상당히 보폭이 빨라지고 또 넓어졌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식으로 매스컴을 타면서까지 부각된 적이 그 전에 있었나요? 이거진 회장이 쓰러지신 지가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 사이에 이렇게 화려하게 매스컴을 탄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안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게 그 보폭과 그리고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건데요. 현장 경영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SDI, 삼성 SDI 또 시안 공장 중국에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또 어제죠. 삼성 전기 공장까지 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선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 거.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하나씩 나와요. 사실 그 비전 2030은 작년 3월경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비전 2030 말이죠. 3월경인가. 하여간 뭐 그 무렵에 나왔던 건데요. 근데 그것에 덧붙여서 금년에는 뭡니까? 그 노광공정과 DRAM과 관련돼서 미세화 관련돼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조 투자를 한다는 등 그전에는 또 뭡니까? 파운드리 뭐 기타 등급 또 파운드리나 또는 낸드와 관련 18조 투자 얘기도 있었고요. 그 맥점을 짚어서 그때그때마다 뭔가 포인트를 합니다. 진두지휘한다는 거죠. 비전 2030에 대한 그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요소마다 그 포인트를 짚어서 그와 관련된 우선순위 및 포인트를 맞춰서 제시를 한다는 것이죠.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변화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반도체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추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과 전망을 했지만 실제로 확인되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죠. D램의 ASP, 이건 판매 단가입니다.
전체 매출량 크게 안 늘었는데 ASP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건데 그 배경에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현상이 크게 작용이 됐다는 것이 이 바람에 서버용 내지 PC용 DRAM가가 ASP가 올라갔다는 건데 그게 비단 SK 하이닉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매우 추세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D램뿐만이 아니고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 있죠. 파운드리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도 특기할 만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화웨이를 계속 규제를 하죠. 대만의 TSMC는 화웨이에 대한 매출 비중, 매출 의존도가 적어도 20%는 될 정도로 상당히 그 비중이 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TSMC 사실은 미국이 화웨이를 규제했을 때 TSMC가 상당한 매출 측면에서의 차질을 현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요. 막상 지난 1분기 특히 2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전혀 반대였었죠. 오히려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거의 60%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비대면 사회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오히려 TSMC가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계절적이고 약간 특수한 환경도 작용했겠지만 어쨌든 비대면이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삼성전자한테도 자극이 되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한테 이러한 환경이 결코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시장 점유율이 18%는 되거든요. 조만간 20%를 넘어갈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전 2030.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진두지휘하면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는 그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미세화입니다. 미세화. 그래서 EUV 공정, 노광 공정이 강조가 됐고, 그를 위해서 그 막대한 10조가 투자된다. 그것도 단기간 내 말이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EUV 시리즈가 급등을 했던 거죠. 제1차가 어디입니까? 제1차가 SNS텍 말씀드렸죠? 제1차가 다시 한번 뭐 얘기 나온 김에 보도록 하죠. 제1차가 SNS텍 이렇게 많이 뜬 거예요. 그 길게 봐야 돼요. SNS텍 그리고 또 제2차가 FST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이 떴고요. 그리고 제3차 EUV 시리즈가 동진 세미캠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매수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제4차가 한솔케미 오늘 급등을 하죠. 한솔케미칼. 그리고 5차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PSK. 그리고 6차가 ISC인데 이건 약간 관계가 멀기 때문에 EV 시리즈를 하기는 좀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EV 시리즈가 먼저 부각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또 한 가지 급하게 지금 현재 역량을 집중하는 쪽은 어디냐면 미세 공정과 관계되어 있지만 다 저겁니다. 파운드리 쪽입니다. 이 파운드리 하려면 현재 우리나라 어떤 그 생태계 내에서 어떤 가치 사슬망, VCA라고 해요. 가치 사슬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관계자나 또는 협력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월등하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걸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긴 하되 단순간은 되질 않으니까 아마 1년 내지 3년 정도에 걸쳐서 그런 VCA 가치 사슬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집중할 소지가 큽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필요한 종목이 AD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AD 테크놀로지 이제부터 조금씩 힘을 내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은 아니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정한 타이밍에 매수하셔야 된다.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너무나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아야 우선순위가 뭐고 얼마만큼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윤곽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비메모리 2030. 2030의 핵심이 되는 쪽은 비메모리입니다. 하지만 비메모리는 10년지 대계입니다. 10년 앞을 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
섹터별로, 부분별로 차근차근, 정상을 향해서 진척되는 그런 단계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각 부분 단계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건 AP. AP는 뭐예요? A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섹터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이고요. 그리고 CIS는 어제 그제 말씀드린 테스라 말씀드린 테스라의 주력이 CIS 테스트입니다. 현재 그 이미지 센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지 센서 쪽입니다. 그리고 ECU는 요거는 자동차용 반도체 쪽입니다. 이쪽은 이미 삼성전자가 이미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미 삼성전자가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마켓시어, 즉 현재 시장 점유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건데,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분야가 먼저 삼성전자한테 삼성은 할당된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위상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순수를 본다면 이런 순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궁극적으로 NPU까지 갑니다. 신경 회로망까지 간다. 전에 또 뭐 GPU, 이런 이제 보면 그래픽 카드가 되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이 된다. 이런 순서.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순위는 1차는 미세와 2차는 VCA, 특히 파운드리와 관련된 그 VCA 쪽이고, 그리고 3차가 비메모리 쪽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마 비메모리에서 우리 기대를 모았던 SAP 반도체나 넷패스나 또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앞서 얘기했던 FST나 동진세미캠이나 SNS텍 또는 이오테크닉스나 또는 뭐 리노곱이나 이런 종목에 비해서 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순위가 약간 후순위,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현재 EUV 시리즈가 더 급하니까 이쪽에 먼저 움직인다. 이런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 종목 빼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들 종목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좀 이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화는 뭐 개방형 혁신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또 이건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라 오늘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만을 10조 원 주고 이제 매수한 이후에 별반 커다란 대규모 매수가 없는 상태로 벌써 한 2년 지나고 있는데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NXP,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업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매물이 나온 ARM, 이거는 이제 뭡니까? AP의 그 설계 아키텍처를 하는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업체들이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걸 매수하려면 적어도 단어로 따져 30조 내지 적당하게는 50조 이상 필요합니다. 아마 삼성전 100조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매수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거죠. 아마 이걸 인수하게 되면 또 한 차원의 삼성전자로 재탄생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될 정도로 현재 이걸 인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꼭 인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업체, 심지어는 적이라 할 수 있는 퀄컴, 또 애플까지도 또 한편 협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AMD, ARM, 엔비디아 등등, NXP도 마찬가지고 다, 심지어는 자동차 업체하고도 현대차나 또는 BMW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대응하면서 그 소재, 현재 감광액이나 또는 불화수소 같은 것을 국산화 내지 또는 관계사를 통해서 내재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변화도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기술 지원, 자금 지원, 심지어 솔브레인이나 또 동진세미캠은 지분 투자까지 했잖아요. 4% 지분 투자까지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OSAT라고 하는 트렌드를 알자라고 말씀드렸죠. OS, 아웃소싱의 약자고요. AT는 어셈블리, T는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어셈블리는 이제 패키징을 뜻하는 거예요. 패키징과 테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잘할 수 있는 업체에 외주를 준다는 뜻이죠. OSAT는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세계적인 분업화 트렌드의 한 측면이 OSAT이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테스트 쪽, 패키징보다는 테스트가 조금 더 빠르고 큽니다. 그래서 테스트 쪽이 먼저 주목받는다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오늘 많이 밀렸지만 리노업, 그 ISC, 그리고 테스라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현재는 약간 부담되지만 적당히 조정받으면 이들 종목은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또는 현재 안 갖고 있는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되는, 갖고 있으면 뭐 그대로 보유해야 되는 그런 그런 종목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이제 그런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도 길게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사실은 삼성전자는 단기로 봤을 때 금년에 영업이익은 그전에 38조를 봤던 건데 지금 돌아가는 양상으로 봤을 때 40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42조 정도가 아마 시장 평균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를 기준으로 한 금년 예상 EPS 주당 순이익은 원래는 4,100원이나 4,200원 봤던 건데 조금 늘어나겠죠. 4,500원 정도 되겠죠. 4,500원 했을 때 적정 PER은 아무리 생각해도 18배 정도 됩니다. 18배 정도 됐을 때, 예를 들면 4,500원 곱하기 18 하면 8만 1,000원 정도. 그 전에 목표 가격은 7만 원 정도였던 건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8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론상 가능하다는 거죠. 이론상.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래는 2030년까지 봐야 돼. 너무 길다고 그래서 2050원 정도, 2025년까지만이라도 좀 보자 이런 관점인데요. 단순하게 전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먼 미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한때 뭔 수치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간은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윤곽을 잡고 어느 정도 단순하게는 그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라프하게나마 이렇게 단순하게 한다는 건데요. 자, 2025년도에 영업이익 규모는 아마도 85조 원 정도, 2018년도에 59조까지 갔으니까, 2025년 그보다 한 7년 정도 뒤인, 앞으로 한 4년 정도 뒤인 2025년도, 그 당시에는 또 반도체 호황기까지 구가가, 슈퍼사이클까지 와서 그 효과 때문이라도 85조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EPS는 10,000원 정도가 나오고요. 10,000원 곱하기 그때 정도 되면 삼성전자의 적정 PER은 20배 정도가 되니까 10,000원 곱하기 20 하면 현재 2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꼭 현재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어,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참조하셔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재 뭐 삼성전이 현재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굳건하게 계속 가지고 가자 하는 그러한 밑거름으로 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을 듣고 만족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내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문의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잠깐만요. 문의 전화 잠깐 띄워놓을게요. 문의 전화 010-2420-0553 이쪽으로 문의 전화 내지 메시지를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